성공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 왜, 대체 왜 때로는 가장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걸까요?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오늘 이 깊고도 어려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같이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라 던질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아니, 저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성공 가도를 달리는 연예인들이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걸까? 사실 이게 바로 우리가 마주한 모순이죠. 화려함 뒤에 숨겨진 그 고통, 그걸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 첫 번째 실마리는 바로 화려함 뒤에 공허함이라는 개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강연에서는 이렇게 설명해요. 대중의 사랑이라는 스포트라이트가 밝으면 밝을수록 그 뒤에 생기는 그림자,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와 외로움은 훨씬 더 짙어진다는 거죠. 참, 그쵸? 아니, 그럼 대체 이 텅 빈 느낌은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그냥 성공하면 다 행복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강연자는 바로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지점을 짚어냅니다. 바로 인기와 실력 사이의 아슬아슬한 불균형. 이게 모든 문제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 화면을 한번 보세요. 한쪽에는 재능으로 얻은 인기가 있어요. 사람들이 환호하고 돈과 명예가 따라오죠. 그런데 문제는 다른 한쪽에 있습니다. 그 엄청난 인기를 감당하고 사람들을 이끌어줄 내면의 힘, 즉 실력이나 인격이 그만큼 따라와 줬느냐는 거죠. 이 둘의 균형이 깨지는 순간, 바로 그때부터 비극의 서막이 열리는 겁니다. 실력 없이 큰 인기와 재물을 얻지 마라. 너를 죽이는 것이다. 와, 정말 무서운 경고 아닌가요?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은 성공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불균형이 어떻게 사람을 무너뜨리는지 그 과정이 딱 4단계로 정리가 됩니다. 처음에는 재능으로 인기를 얻어요. 와, 성공했다 싶죠? 그런데 대중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지혜를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내면은 텅 비어 있는데 기대치는 높아지니까 엄청난 압박감이 생기는 거죠. 결국 그 공허함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는 그런 안타까운 수순을 밟게 되는 겁니다. 특히 모든 박수갈채가 끝나고 혼자 남았을 때 그때 밀려오는 공허함은 정말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라고 해요. 강연자는 심지어 사람을 미치게 만들 수 있다고까지 표현합니다. 그 정도로 무서운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더 확장됩니다. 이게 단순히 유명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강연자는 이 문제를 한국 사회 전체가 안고 있는 어떤 근본적인 문제, 바로 꿈과 현실의 괴리라는 더 큰 틀에서 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심각성을 보여주는 데이터가 바로 이겁니다. 보세요. 한국의 자살률, OECD 평균의 2배가 넘습니다. 심지어 12년 연속으로 세계 1위라는 정말 믿고 싶지 않은 기록을 가지고 있죠. 이건 이제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이 절망의 근원은 대체 뭘까요? 강연자의 진단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엄청나게 큰 꿈을 꾸도록 배웠는데 정작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제대로 된 도구나 방법은 배우지 못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문제가 시작된다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꿈과 현실 사이에 이 거대한 간극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요? 강연자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답은 새로운 교육에 있다고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건 뭐 상담 몇 번 받고 약을 먹는 그런 임시방편적인 해결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살을 막는 근본적인 방법은 바로 교육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배우고 생각하는 방식 자체를 완전히 뜯어 고쳐야 한다는 거죠. 그럼 그 새로운 교육이 뭘까요? 이 표를 보면 확 와닿으실 겁니다. 왼쪽은 과거의 지식이에요. 뭐 수천 년 전의 경전이나 역사책을 달달 외우는 식이죠. 이건 그냥 참고서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오른쪽을 보세요. 미래의 공부는 완전히 다릅니다. 사람들끼리 도담을 나누고 서로 나눔을 하고 함께 연구하는 살아있는 지식을 만드는 과정인 거죠. 이게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강연자는 이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했던 구체적인 시점을 제시합니다. 바로 88 서울 올림픽. 그 이전까지는 과거의 지식에 의존하는 시대였다면 올림픽 이후부터는 대화 기반의 교육이 나왔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바로 나눔과 연구를 통해 배우는 시대라는 겁니다. 자, 그럼 나눔이 곧 연구다.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 새로운 교육 대체 어떻게 하는 걸까요? 그 핵심 개념은 생각보다 아주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강력합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다른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아이디어를 나누는 그 행위 자체가 바로 우리 정신을 위한 연구 개발 활동이라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주는 걸 수동적으로 받아 적는 게 아니라 대화를 통해 우리가 함께 답을 찾아가고 발전해 나가는 것. 그게 바로 진짜 공부라는 거죠. 이게 막 거창한 게 아니에요. 강연자는 아주 멋진 비유를 드는데요. 여러분이 친구랑 가는 커피숍이 바로 연구실이고 가족이랑 밥 먹는 식당이 바로 연구실이다. 어때요? 우리의 일상이 바로 배움의 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 나눔으로서의 연구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누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함께 주제를 연구하면서 성장하는 겁니다. 둘째, 내 말이 맞아 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생각해 하고 아이디어를 나누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발전하고 진화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사회는 자연스럽게 더 질 좋은 대화를 골라내게 될 거고 이게 바로 지식 기반 사회를 움직이는 엔진이 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함께 배우고 성장하다 보면 우리 각자의 내면적인 수준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수준이 높으면 우리는 자살하지 않는다는 이 한 문장으로 귀결됩니다. 스스로가 꽉 차 있으면 공허함에서 오는 절망감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져봅니다. 어쩌면 우리가 미래를 위해 그토록 찾아 헤매는 답이 저 멀리 오래된 책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 옆 사람과 나누는 평범한 대화 속에서 새롭게 태어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